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가 본격화됐고 법원 부지 선정을 두고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주한 의류 11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 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로 19명의 피해 주장이 나오고 시설장이 구속 송치되면서 강화군이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유치 성공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이젠 이 해사법원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해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 지역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무려 110만 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받아내고 또 이것을 시의회에 또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또 궁극적으로 마무리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법안이 통과되면서 300만 인천 시민의 수건이던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해사 사건과 국제 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으로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본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전문 사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는 해사법원이 설치되면서 인천이 명실상부 글로벌 해양 도시로 비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 해사법원이 어디로 갈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동구, 미추홀구 등은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는데 각 지자체마다 자신이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주한 의류를 유통하려 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상표가 없는 상태인 의류를 들여와 국내에서 로고를 부착하는 등 세관의 눈을 피해왔는데요. 그 규모만 무려 11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창고. 문을 열자 엄청난 양의 상자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엔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가 가득합니다. 모두 위조된 제품들입니다. 물량만 약 5만 점, 시가 110억 원 상당입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위조 의류를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가짜 브랜드 상표 의류가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와 공장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의류를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로고와 가짜 라벨을 붙여 정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위조 상품들은 겉보기엔 정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QR코드를 인식해보면 정품 인증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수익과 가공, 유통까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의류 유통업자를 비롯한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의류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수법 역시 점점 치밀해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 쇼핑몰이 아니거나 아니면 공식 오프라인 판매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정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이제 위조 상품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세관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노일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대한 성폭력 사태가 수사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구속 송치되면서 강화군은 사실상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강화군에 문을 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이곳의 시설장 김모 씨가 입소 중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장애인은 퇴소자를 포함해 19명. 강화군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설에는 남성 장애인만 남은 상황. 저 선생님! 아무도 안 계세요?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 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시설장이 구속 송치됨에 따라 강화군은 시설 폐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 즉시 시설을 신속하게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폐쇄까지는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으면 수사 결과가 접수된 후 2주면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중순이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남성 입소자 전원 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장 김 씨는 해임됩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의결 후 새 대표이사 선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색동원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에 강화군과 옹진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선 우체국 집배원이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청년, 조송가구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집배원이 건강과 주거 상황 등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의 관광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시는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8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전문교육과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관광산업 포털에 가입한 뒤 기업 등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수고가 인천시 2025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시가 실시한 2025년 군구 행정 종합평가 7개 분야 중 소통 공감과 복지, 균형 발전 등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35개 시책 중 28개 시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이번 평가로 특별조정 교부금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추홀구는 3일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일터 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일터는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미추홀구는 2008년부터 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약정한 후원금을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번 착한 일터 현판식을 계기로 미추홀구 전역에 나눔의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대종예술고등학교를 2027학년도부터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 대종예술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 대종예술 특목고로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공 심화 과목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실기 강사를 현재보다 2배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은 기존 인천예술고에 이어 두 번째 예술계열 특목고를 갖추게 됐습니다. 인하대가 4일 김포도시공사 등과 김포시 풍무역세권 내 학교 용지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세부 내용 등 이전 양해각서나 합의서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 조성은 대학과 500병상 종합병원이 2028년 개교,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이어서 2038년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 개원할 예정입니다. 인하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협의해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기요금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천교통공사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엔 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엔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금 개편이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오늘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은 농기계 고장 수리와 안전 사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순회 교육은 중구 무의동 등 도서 지역과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중심으로 9차례 진행됩니다. 순회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농업인은 수리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이 연수구 소식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진행되며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수구인 65세 이상 주민이며 기존 접종자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1인 평생 1회 지원하며 백신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하니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100일해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진행되며 대상은 접종일 기준 연수구에 주소를 둔 27주에서 36주 임신부이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파상풍, 디프레테리아, 100일해 1회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장소는 연수구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입니다.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산모 수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나누는 양육 상담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감뜰에서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 영유아 발달, 기질 등을 내용으로 연수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이기에 전화 또는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가족센터 가족상담 안내입니다.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센터 내 상담실 또는 전화상담, 화상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어려움 또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부부, 가족 상담 및 이혼 전후, 다문화 가족 위기 상담, 아동 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비용은 무료고 접수 및 대기 후 예약 상담이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가족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상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무심코 구매했다가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